안녕하세요 여러분, 승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관련해서 일종 수급 차트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코로나19 때 조금 출범했던 이제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뭐 그거 관련해서 좀 약간 중단되는 거 내용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OECD 회원국 소비자 물가 간단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일단 뭐 코스피가 지금 일단 제가 생각했던 파동을 좀 넘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 코스피랑 S&P 조금 장기 파동이랑 단기 파동을 조금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이제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랑 뭐 달러 인덱스, 뭐 달러 원, WTI, 뭐 금,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 우리 국고채,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좀 추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키스코 홀딩스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제가 뭐 약간 이제 파생 상품을 위해서 매도를 했는 이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추천 영상 예전에 올렸었던 뭐 제일제당이나 뭐 LG전자, 뭐 효성화학, 그리고 이제 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고요.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는 뭐 기대 수익률이랑 퍼랑 PBR로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차트 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차트랑 이제 미국은 뭐 애플이랑 테슬라 차트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은 일단 뭐 다른 종목들도 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의미로 그냥 아무 종목이나 한 세 종목 정도 이제 좀 종목도 그냥 한번 랜덤해서 그냥 제가 한 조금 보도록 하고요. 좀 앞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인 종목도,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제가 매일매일 사실 뭐 내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못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왜냐면 뭐 증시 변동폭이 뭐 하루에 막 10%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다 보니까 뭐 크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원래는 제가 개별 종목을 이렇게 격일로 했었는데 뭐 격일로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뭐 한 세 종목이나 네 종목씩 아마 일단 좀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뭐 오늘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일단 조금 그냥 랜덤으로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뭐 조금 이제 하루에 좀 정해져서 정해진 종목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패드 모형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일단 결과를 아직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일단 뭐 여기 할인율에다가 그냥 실질금리를 좀 빼는 거 방식도 한번 조금 시도해 보고 있는데, 뭐 조금 괜찮은 것 같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내일부터는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장고랑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유동성 관련된 뭐 그냥 연준 부채나 이런 거는 뭐 시간 되면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뭐 코스피 그래도 뭐 최근 기준으로 따지면 뭐 그래도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피 0.7% 상승, 코스닥은 거의 1%, 0.9%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 이 파란 영역하고 빨간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 구간인데, 뭐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 순매도랑 뭐 거의 유사하게 증시가 움직였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하고 이제 뭐 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 선물이 조금 프로그램 순매수였었고요. 뭐 사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은 크지 않았었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가 한 6,800억 매도를 했고, 외국인 2,400억 매수, 기관이 한 4,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계속해서 사실 증시의 움직임은 이 외국인 선물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거의 1조 한 600억치 정도 사면서 오늘 증시를 끌어올렸었고요. 개인은 뭐 약 3,400억 정도 매도하고, 기관 한 7,700억 정도 이제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1,500억 정도 매수하고, 개인이 한 1,300억 매도, 기관은 한 900억 정도, 9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요즘 계속해서 사실 외국인 선물이 그냥 계속 사실 시장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뭐 코스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일단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코로나19 때 출범했던 이제 긴급 대출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SMCCF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때 인수했던 이제 회사채를 이제 이게 뭐 어떤 건지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 이제 회사채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기업들이 조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유동화 회사 이제 SPC를 세워가지고 이제 직접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채를 약간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 회사채 시장에 이제 좀 발행이 잘 되고 이제 좀 발행 금리가 낮아질 수 있게 조금 했던 것이고요. 뭐 현재는 스프레드가 상당히 뭐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뭐 사실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때 인수했던 이 회사채들을 이제 다 매각한다고 지금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규모는 4월 말 기준으로 이제 86억 달러 회사채 ETF를 들고 있고요. 52억 달러의 이제 회사채를 포함해서 이제 토탈로 한 138억 정도 이제 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이제 매각할 계획이고요. 뭐 다만 뭐 규모가 뭐 엄청 크진 않아서 일단 뭐 아주 막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점점 이제 그런 통화 정책들도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뭐 회원국 4월 소비자 물가는 이제 3.3% 올라가지고 이제 12년 만에 이제 최고치 기록했고요. 이제 3월에 2.4% 올라간 것보다도 또 더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일단 기저효과긴 하지만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에 이제 유동성 그 제가 그 화폐 발행하는 구조랑 이제 양적 완화랑 재정 정책 관련해서 영상 올린 게 있거든요. 뭐 그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유동성이라는 게 풀리면서 이제 화폐량하고 유동성하고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제 화폐량은 뭐 진작에 풀렸는데 이제 그 풀린 화폐량이 유동성으로 진짜 이제 흘러가면서 아마 인플레이션이 좀 후행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차트 보시면은 일단 코스피 3주봉으로 일단 먼저 좀 장기 파동부터 보시면 일단 뭐 사실 코스피가 지금 약간 좀 파동이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단 그건 좀 단기 파동할 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 이제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상승까지가 이제 1, 2, 3, 4, 5로 3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하락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이 조정 파동이 이렇게 약간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거의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해서 4파가 나고 17년, 18년 상승이 이제 5파가 나오면서 1, 2, 3, 4, 5로 큰 1파 완성된 것 같고요. 미중 무역 분쟁이랑 이제 코로나까지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개인적으로 3-1파가 좀 완성됐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봉 때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1봉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아마도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이제 4파인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존까지는 제가 여기까지가 5의 1파, 여기가 5의 2파, 여기가 이제 5의 3파, 여기가 이제 5의 4파, 여기가 이제 5의 5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여기를 이제 넘어버렸거든요. 보시면 이제 고점이 여기가 이제 고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점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한 점은 있는 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만약에 여기가 이제 그냥 그럼 5파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고 치면은 그냥 여기가 이제 4파까지라고 하고 여기가 그냥 1파 이제 마지막 5에 5에 1파 그 다음 여기가 2파 뭐 여기가 3파 4파 5파로 뭐 이렇게 더 진행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여기가 1파 2파 그냥 여기까지가 3파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뭐 좀 약간 애매한 게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랑 다르게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동이랑 이 여기가 1, 2, 3, 4, 5라고 하면 여기가 사실 이미 겹치긴 했었거든요.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여기가 이제 겹쳐서 1, 2, 3, 4, 5가 안 됐었고 근데 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은 또 전고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이 고점을 넘지는 못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기에는 그냥 좀 애매한 단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코스피랑 코스피 200이랑 다른데 이게 둘 다 그냥 똑같은 방향으로 다르면 상관이 없겠는데 약간 여기선 이게 맞고 여기선 이게 맞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약간 그냥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 이제 그냥 대응을 해야 되는 단계일 것 같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애매하긴 한데 뭐 저는 좀 내려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 선물 수급은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내려갈 확률이 높기는 한데 일단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17 변화일이 이제 도지랑 함께 왔어가지고 여기서 좀 추세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일단 오히려 좀 크게 장악형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약간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냥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꼭 뭐 사람이 고집을 가지면 안 되긴 하고요. 뭐 결국 저희가 다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뭐 개별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냥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벌어지는 걸 아직까지는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냥 좀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만에 하나 이제 다시 뭐 기준선을 하회하거나 뭐 그러면 조금 매도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뭐 사실 이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사실 다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조금 되게 트레이딩 하는 관점에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파생을 하다 보니까 파생은 1%만 변해도 사실 거의 20%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단기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 움직임으로 보는데, 그냥 만약에 이제 현물만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그냥 기준선을 하회하기 전까지는 뭐 굳이 매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뭐 기준선이든 뭐 50일 이동평균선이든 뭐 그런 게 이제 기준을 정해놓고 좀 깨지면 뭐 그때는 조금 미련 없이 뭐 매도를 하는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코스피는 뭐 상당히 조금 파동이 그냥 애매한 상황이다. 결국 그냥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쓴 자산이 아닌 이상 그냥 추세대로 일단 가는 게 뭐 지금은 그냥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애매한 것은 이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약간 조금 하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뭐 지금도 솔직히 이렇게 전고점을 넘었지만 조금 하락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 게, 여기 지금 이제 올라갔던 여기 저점을 치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참 이게 전고점을 넘어가지고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너무 지금 조정 파동의 모양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충격 파동으로 보기엔 사실 상당히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서 뭐 저는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사실 저야 파생을 하니까 이렇게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뭐 현물 들고 있으시면은 그냥 뭐 이게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기준선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버틴다. 뭐 아니면 좀 늦게 하셔도 되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하면은 그냥 26일 후행 스팬 깨지기 전까지는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구름대 깨지기 전까지는 버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오늘 5월 고용 발표가 있고요. 미국 고용 발표가 있고요. 뭐 상당히 사실 그게 중요한데 제가 그 얘기를 못 했었네요. 한번 뭐 마켓 캡 오늘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아니에요. 캘린더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오늘이 3일이죠. 네. 이제 신규 이제 실업 청구자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오늘도 증시 움직임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그거 관련해서 조금 발표가 언제 나는지에 따라서 조금 약간 중요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아,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사실. 제가 갑자기 또 헷갈렸었는데 이제 내일 이제 발표하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여기 실업률이 이제 5월 실업률이 나오고, 오늘은 이제 실업 청구자 수가 나오니까 오늘 어느 정도 솔직히 조금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5월 실업률이 이제 내일 나오는데 뭐 사실 내일 이 지표가 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연방준비은행 위원들이 이제 실업률을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저는 실업률보다도 뭐 이제 부채 쪽 사이드가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 실업률은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보여주기를 위한 그런 거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이제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일반 사람들한테 연방준비은행 지금 부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해야 됩니다라고는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한테는 일단 이런 실업률 감소가 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은행 목표 같은 경우에는 물가랑 실업률이 두 가지 다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실업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신규 실업
보험 청구자 수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둘 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뭐 현물을 하시면 결국 돌고 돌아서 특정 기준을 정해져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파생을 했을 때는 뭐 지금 상당히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일부 지금 풋이 있는데 뭐 사실 풋을 기존에 샀던 것은 사실 손실이 지금 상당히 크고요. 이건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거는 다시 이제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은 뭐 사실 팔 기회가 많았었는데 52동 평균선으로 보더라도 그냥 52동 평균선 이렇게 넘어갔으면은 사실 팔았으면 제가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었을 텐데 뭐 일단 좀 손실을 보고 있기는 하고요. 이제 파생 쪽에서는 물론 뭐 올해 번 돈이 훨씬 더 많기는 하지만 일단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날리는 거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가져보면 너무 약간 조금 이 파동이 이제 조정 파동인 모양을 믿고 일단 너무 오래 버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설사 이게 조정 파동이라 하더라도 뭐 여기 전 저고점 근처까지 지금 왔잖아요. 좀 살짝 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이렇게 추세가 아예 꺾이면 좀 팔았다가 다시 이제 다시 되돌아 이제 꺾일 때 사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좀 약간 다시 조금 고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항상 뭐 꼭 매번 뭐 딸 수도 없고 뭐 매번 꼬를 수도 없겠지만 결국엔 뭐 사실 연 기준으로 뭐 무조건 따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래도 이제 뭐 항상 좀 어떤 상황에서도 좀 배울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저도 좀 많이 배우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삼주봉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은 2009년도부터 이제 금융위기 바닥부터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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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미국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꼭 B파가 뭐 5파보다 위에 있는 경우는 흔치는 않지만 일단 이게 A, B, C에서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 아까 우리나라 그 파동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뭐 일단 뭐 국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지금은 애매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럴 때는 개별적인 좀 주식으로 사실 대응하는 게 국내는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고점하고 고점 또 다한 걸 봤을 때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내도 저는 그냥 사실 제 심증으로는 좀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추세를 조금 더 사실 지켜보고 사실 뭐 대응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특히 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채널을 이제 깨고 나면 조금 더 크게 이제 ABC로 이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 한번 보시면은 일봉 상으로는 이제 미국 쪽은 여기까지가 1파, 뭐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그리고 이제 5파에서 5파에 1파가 여기고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1, 2, 3, 4, 5로 5파에 5파에 5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전환선 기준선 주가가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아직까지는 다 호전되어 있는데 뭐 사실 이제 후행 스팬이 사실 뭐 좀 역전이 되었네요. 이제 후행 스팬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뭐 거의 이제 좀 약간 역전이 되고 있는 모양새여서 일단 뭐 오늘 내일 뭐 사실 미국 장도 사실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MACD나 뭐 RSI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제 분봉 보시면은 일단 뭐 미국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그냥 여기가 5파 하고 나서 A의 1파로 하락하고 나서 A파, B파, C파로 그냥 A의 2파가 나오고 뭐 A의 3파가 조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냥 심중으로는 국내도 뭐 똑같이 그냥 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코스피 200처럼 여기 전고점을 안 넘었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그냥 내려갈 것으로 뭐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명확하게 이거는 뭐 제가 뭐 증거가 없고 뭐 이렇게 사실 기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두 가지 다 나올 때는 그냥 전환선이든 뭐 기준선이든 50일 이동 평균선이든 뭐 국내는 뭐 좀 그런 것으로 뭐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오늘 내일이 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나스닥도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 검은 색깔 선인데 여기를 사실 깨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만약에 재차 깬다고 하면은 뭐 기준선까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냥 이렇게 삼산이라고 하죠. 이렇게 산을 이렇게 세 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라고도 하고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일단 뭐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 26일 횡스펙 빼고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기준선이 이제 내려갈 거거든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기준선이 내려갑니다. 최고점이 여기였는데 최고점이 이제 내려가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기준선 방향이 사실 시장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뭐 나스닥은 뭐 조금 하락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는 이게 만약에 주가가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최고점이 높아지면 이제 다시 기준선이 올라갈 텐데 이제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기준선이 이제 올라갈지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한 여기까지는 이렇게 쭉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빠질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조금 하락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코스피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단기 급등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주봉으로 보시면 볼린저밴드 상당히 모여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단기 급등을 좀 하고 나서 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레버리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롱 포지션에 좀 레버리지를 뭐 좀 과하게 사용을 하고 계시다면 뭐 그 부분을 조금 축소를 하고 뭐 설사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뭐 조금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더라도 120분봉으로 보더라도 일단 여기까지가 주가 고점을 치고 나서 5파 고점 치고 나서 1, 2, 3, 4, 5로 A에 1파 나오고 A, B, C로 올라간 다음에 A에 2파로 올라간 다음에 뭐 저는 이게 그냥 A에 3파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따라서 뭐 우리나라 움직임도 좀 결정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지금은 일단 뭐 아직 미국 장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일단 아직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뭐 120분봉 상으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되어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 보시면은 비트코인도 사실 조금 파동이 자 뭐 자세히 보진 않지만 제가 뭐 비트코인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냥 한 240분봉을 한번 보시면은 고점 치고 났을 때를 240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 제가 아주 뭐 미세 파동까지 매기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A 1, 2, 3, 4, 5로 A 이제 A에 1파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A, B, C로 이제 이렇게 A에 2파 올라가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A에 3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제 4파 정도 단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이 정도까지 왔다가 이제 5파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게 그냥 하락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냥 A, B, C로 이제 볼 수도 있긴 하고요. 지금 여기까지 일단 A, B, C로 보면은 아마 또 큰 상승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그게 확실하게 알려면 사실 뭐 상당히 올라가야 알 수 있으면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확실히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더 내려간다는 확신은 이 전저점을 깨야 이제 내려갈 수 있지, 더 내려간다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움직임을 봤을 땐 조금 오일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이제 V 코스피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뭐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변동성은 더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뭐 수급적으로 이제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계속 현물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고 지금 선물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는 거여가지고 일단 이게 수급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수급이어서 뭐 일단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한 상황이긴 하고요. 이제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히려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올랐는데도 일단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7 정도 기록하고 있고 17.5 정도 기록하고 있고 일단 뭐 주가가 이제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변동성도 좀 움직이겠지만 뭐 저는 좀 올라가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모양새입니다. 근데 일단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뭐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인 게 맞을 것 같긴 하고요. 그냥 추세의 모양만으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미국 금리가 요즘에는 뭐 약간 그래도 전보다는 뭐 조금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긴 해서 약간 조금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다만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기준선을 넘지 못해서 뭐 완벽하게 조금 개선된 모양은 아니고요. 이제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냥 그나마 26일 후행스팬은 약간 호전되긴 했지만 뭐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뭐 계속 지금 추세는 좋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금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추세는 뭐 문제는 없이 좋아지고 있는데 결국 아마 이 금 같은 경우도 실질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저는 좀 단기 조정은 보이고 이제 뭐 그 인플레이션 그 양적 완화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교육 영상에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지만 일단 실질 금리 올라갈 땐 좀 하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차 인플레이션이 올 거거든요. 상품 가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실전 실물 경제로 돈이 풀려갈 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그때 좀 대비를 해서 저는 뭐 일단 10% 정도 사놓은 상황입니다. 좀 단기보다는 저는 좀 중기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소폭 하락했는데 뭐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전환선 기준선, 뭐 기준선 방향 다 위로 가고 있어서 뭐 일단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일단 구름대 안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 이렇게 상당히 모여 있는데 그리고 이제 26일 후행스팬이 뭐 살짝 역전은 되었습니다. 뭐 역전은 되었었고요. 뭐 그래서 완벽하게 좋다고는 할 수 없는데 뭐 저는 뭐 한번 조금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기준선 전환선 이 부분을 어디로 이탈하느냐가 일단 1차로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다른 것 좀 그 다음에 일단 뭐 개별 종목 보고 그 다음에 좀 외국 지수들을 한번 오늘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키스코 홀딩스는 일단 뭐 기준선을 넘을 뻔했다가 넘지는 못하고 그냥 기준선 부근에서 일단 좀 저항은 나타낸 상황이고요. 뭐 요즘에 계속해서 사실 UBS가 좀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창구에서 뭐 일단 뭐 계속 그래도 26일 후행스팬도 뭐 역전은 되지 않고 좀 잘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뭐 사이온 캐피탈 마이클 버리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그래도 일단 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유명한 종목이 아니어가지고 뭐 외국인 뭐 다른 데서 왔을까 싶긴 하거든요. 뭐 그래서 일단 그냥 기존 투자하던 투자기관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누가 됐던 간에 일단 뭐 매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일단 수급 자체로 좀 방어는 해주는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위에 있고 기준선 아래에 있긴 하지만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도 그냥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조지표 상으로는 뭐 조금 약간 긍정적인 모습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저는 일단 뭐 팔 수 있는 거래량도 아니기도 하고 뭐 그냥 키스코는 뭐 중기적으로 일단 뭐 결국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뭐 주가는 결국은 부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걱정은 없이 그냥 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S는 제가 그냥 보유 현금이 필요해서 일단 좀 매각을 했는데 뭐 드라이빙 시즌이기도 하고 뭐 사실 여러모로 뭐 구주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주봉도 이렇게 호조를 보이고 있고 뭐 피해 그 파라볼릭 같은 경우도 매수 시그널을 바뀌고 MAC도 구주봉은 상당히 잘 맞는데 매수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제가 뭐 주식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서 어떤 종목이든지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을 깨면 뭐 좀 일부씩 전량 좀 매도를 하는 게 저는 뭐 맞지 않나라고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요. 이 GS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좀 모이고 있어서 뭐 곧 좀 약간 이렇게 모였다가 변동성 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은 하락을 하였고요. 뭐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는 크게 문제 없지만 일단 보조지표는 좀 과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단기적인 하락은 있는데 이제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거기서 이제 딛고 반등을 하냐 마냐가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과거에는 일단 뭐 기준선에서 좀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뭐 나름 특히 우선주가 좀 큰 폭의 상승이 있었었고요.
근데 뭐 다만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구름대 다 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26일 횡스팬 좀 넘고 나서 사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이제 위든 미치든 뭐 사실 크게 움직일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 같은 경우 이제 뭐 50일 이동 평균선 하락하고 뭐 다 역전되어 있고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구름대를 이제 이탈을 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그렇게 긍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그냥 좀 관망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또 이제 한국금융지수 같은 경우에는 MACD 매수 시그널 나오기도 하고 주가가 이제 구름대를 다시 넘었거든요. 이제 52동 평선 좀 지지하고 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카오뱅크 상장 때문에 지금 예스24도 그렇고 둘 다 조금 올라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뭐 아직 기준선 밑에 있어가지고 뭐 저는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담기는 조금 약간 애매한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니케이 보시면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 오늘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니케이 같은 경우 사실 여기 파동을 어떻게 매길까가 좀 애매한 것 같긴 하고요. 분명히 뭐 조정 파동의 조정 파동이긴 한데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그러면 A파이지 않을까? A파가 그냥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A, B, C, X, A, B, C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복합 파동으로 나온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마 B파에 어딘가 이렇게 가고 뭐그 다음에 이렇게 C로 떨어지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여전히 일단 뭐 여기가 쐐기 모양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파 나오고 나서 여기가 이제 A파, 여기가 이제 B파, 1, 2, 3, 4, 5로 C파 하면서 4파까지 ABC 조정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 1파랑 4파가 이렇게 겹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쐐기 모양일 때 유일하게 겹쳐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올라가는 패턴일 때 유일하게 겹쳐도 되는데 조금 그런 모양새가 좀 나오지 않았나 라고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쐐기 패턴 여기를 이제 확실히 이탈하면 그때 조금 약간 더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중요한 라인이 이거 120분 봉상 이 기준선을 이제 확실히 깨냐 마냐가 뭐 결국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오늘 내일 움직임이 좀 약간 여기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항생이나 사실 중국을 봤을 때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기가 A든 아니면 1이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든 B든 결국 C든 3이든 저는 조금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A든 1이든 똑같이 이제 여기가 B든 2든 하고 이제 C든 3이든 이렇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충격 파동으로 똑같이 우리나라랑 보기는 참 어려운 파동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레버리지 버전 같은 이제 각광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가 이제 그냥 1, 2, 3, 4, 5로 A의 1파 나오고 나서 아니면 A파든 A의 1파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B파든 2파 나오고 C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일단 뭐 계속 뭐 저는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파생을 하니까 좀 기민하게 움직임을 해야 되는데요. 뭐 현물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개별적인 종목 뭐 특정 구간 정하셔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좀 그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얼마나 사실 뭐 레버리지가 있는 자산을에 대해서 이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생각하느냐, 뭐 좀 확인을 하고 보느냐, 좀 빨리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고요. 뭐 이건 뭐 사실 성향의 차이지 뭐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피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들이 요즘에 조금 약간 매도를 하면서 누적 매수 이제 26조까지 좀 떨어지긴 했고요. 원래 100조까지 샀었다가 이제 원래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 이제 71조 누적 매도를 하다가 거의 29조까지 이제 순매수로 돌리면서 100조 정도를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 약 한 3조 정도 팔았네요. 3조 정도 팔아서 한 97조 정도 순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97조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뭐 개인이나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은 이제 결국 97조를 팔았다는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사실 외국인은 선물 많이 샀었는데 뭐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수급은 좀 상당히 안 좋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의 몸이 상당히 좀 가벼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언제든 이제 그들이 뭐 떠날 수 있으면 증시를 떨어뜨리려면 언제든 어떻게 보면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보시면은 선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올릴 때도 마음대로고 내릴 때도 마음대로기 때문에 뭐 사실 증시 움직임에 외국인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좀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현물 팔고 나서 선물까지 매도로 돌아섰을 때는 뭐 약간 조금 대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증시의 영향도가 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 이 파란 색깔이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인데 이제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통 한 8% 정도 이제 하회를 할 때 주식이 약간 좀 조정을 나타냈었고요. 삼성전자는 뭐 이번에도 한 7.9 정도 이제 기록을 하다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따라서 레벨을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저는 조정을 이렇게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좀 보이는 게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제 퍼랑 PBR을 봤을 때도 PBR이 2배 정도 넘었을 때 항상 좀 조정을 나타냈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조정을 나타내고 있어서 저는 뭐 좀 단기적으로 더 하락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은 뭐 한 2.5% 외국인 기관 다 매수하면서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고 전환선 기준선 방향까지 이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26일 뭐 후행스팬 같은 경우에도 딱 주가랑 지금 딱 정확하게 똑같은 모양새고요. 뭐 따라서 뭐 여기서 뭐 더 올라가 구름대까지 이렇게 뚫고 가면은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뭐 저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는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 이제 저는 뭐 업황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진 않은데 뭐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업황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이제 뭐 이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뭐 조금 매수하셔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적어도 다시 한번 뭐 구름대나 이 기준선이나 뭐 전환선 좀 깨지면 뭐 그땐 조금 미련 없이 뭐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일단 뭐 좀 삼성전자 계속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오르더라도 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고요. 미국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해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1, 2, 3, 4, 5로 A의 1파 떨어지고 나서 A의 2파 올라가고 나서 지금 이제 A의 3파의 1파거나 아무 3파의 1파지 않을까 해서 A의 3의 1, 2, 뭐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4, 5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20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깨느냐 5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위로 깨느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 되고 있는데 뭐 저는 좀 밑으로 이제 깰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200일 이동평균선 지금 이제 깨고 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9일 프랭스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뭐 사실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를 이제 깨버렸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이제 떨어질 확률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종가까지 끝나고 게 되면은 뭐 조금 더 이제 위험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봤으니까 그럼 이제 현대차 한번 보시면은 현대차 보시면 오늘 뭐 더블 도지가 났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도지 모양이 났었고요. 뭐 현대차도 이제 구름대 넘어서고 뭐 전환선 기준도 다 위에 있고 다 호전되어 있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뭐 사실 저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도 그렇고요. 뭐 현대차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밸류에이션이면 사실 상당히 이제 과거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설사 이제 증시 랠리를 뭐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현대차 말고 뭐 더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을까라고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좋게 가서 뭐 추세를 타고 가는 매매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이랑 추세를 같이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이제 조금 메리트는 뭐 크게는 없는 단계다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CS 매도 리포트도 있고 해서 좀 말도 많고 좀 탈도 많은 종목입니다. 물론 뭐 사실 과거에 사신 분들이라면 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거의 5배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손실은 없으시겠지만,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지금 계속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를 이제 만약에 깨버린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은 깨지진 않았는데 깨버린다고 하면은 뭐 그때는 좀 미련 없이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실적 상으로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당히 좀 고평가라고는 생각을 해서 뭐 이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지금 낮긴 하고요. 뭐 저는 좀 약간 좀 더 좋은 종목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고요. 뭐 다만 뭐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참 가치가 많이 달라지는 회사여서 뭐 그거에 따라서는 사실 펀더멘탈도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고평가라고는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기술적 분석으로만 보더라도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마냐가 뭐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시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26일 횡스팬은 뭐 역전은 안 됐지만 일단 뭐 기준선 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뭐 추세상으로 일단 뭐 그렇게 좋은 추세라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근데 뭐 일단 다만 뭐 구름대 위에 있긴 하지만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보유하고 계신다면 뭐 적어도 이 52이동평균선이라도 깨지면 그때라도 이제 좀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과거에는 52동평균선에서 조금 단기적으로 이탈했다가 뭐 재차 반등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뭐 52동평균선 확실히 이탈하면 뭐 그때는 정말로 이제 미련 없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뭐 지금도 일단 뭐 기준선을 깨졌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무리를 하실 필요는 없는 레벨이지 않은가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스피랑 이제 S&P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주식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한 수치고요. 주식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이제 낮을 때 주식이 이제 고평가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고요. 이제 파란색이 S&P인데,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요즘에 금리가 그래도 좀 급등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 이제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최근 기준 최저점까지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두 나라 다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피 할인율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인데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이제 페드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실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국가 간의 이제 밸류에이션 구할 때 보통 많이 쓰는 그런 지표고요. 국내 금리가 워낙 요즘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국내가 조금 더 지금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뭐 조금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해서 뭐 개인적으로 실질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 그때 더 크게 좀 내려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퍼랑 뭐 PBR 보시면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 S&P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 퍼고요. 뭐 트레일링 퍼여서 뭐 지금 뭐 거의 뭐 엄청 높은데요. 뭐 한 44 정도 되는데, 뭐 리딩으로 봤을 때는 한 21에서 한 23, 뭐 25, 뭐 이 정도 이제 언저리다. 뭐 이건 추정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히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 이제 PBR로 보시면은 뭐 다 컨버블 이후로 뭐 사상 최고치입니다. 뭐 사실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요. 2013년 5월에 이제 테이퍼링 발표가 이제 버냉키 분에 의해서 이제 있었었는데, 그때 금리랑 지금 금리랑 딱 딱 절묘하게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는 똑같은데 보시면 PBR은 이렇게 완전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 사실 매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상업은행 예대율이 이제 2000년도나 2008년도 때는 이제 100%면서 실제로 시중에 이제 풀린 돈들이 다 이제 정말 은행으로만 잠겨 있던 게 아니라 다 이제 실물 세상으로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대율이 6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그냥 은행 돈에 예금에 지금 잠겨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았는데도 증시가 올라갔던 것은 이 실질 금리가 이제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이고요. 2013년도에도 이렇게 마이너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냉키 분이 이제 테이퍼링 한다 하자마자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시작은 실제로 1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13년 5월에 테이퍼링 이제 향후에 이제 할 겁니다라고
구두로만 말했을 때 그냥 바로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언제 실제로 뭐 테이퍼링을 할 때 실질금리가 높아질지, 그냥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만 할 때 높아질지, 아니면 테이퍼링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선언적인 발언을 이제 할 때 실제로 FOMC에서 할 때 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테이퍼링 하는 그 순간만큼 이제 올라가게 될 것 같고요. 이 실질금리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때가 아마도 이 밸류에이션들이 다 다시 이제 하향 조정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국내도 이제 트레일링 퍼고 PBR인데 뭐 그냥 이거 같은 경우 설명은 생략하고 그냥 차트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합산 수치가 이제 23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뭐 계속해서 거의 뭐 사상 최고치 수치입니다. 뭐 절대 수치 보시더라도 뭐 과거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신용잔고를 이제 코스피 시총으로 나누치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하락하고 나서가 대부분 다 조정기였기 때문에 조금 약간 저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코스닥은 뭐 그냥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증시가 그냥 제가 이제 사실 지금 코스피랑 코스피 200의 파동이 약간 이게 이 위치가 조금 달라서 지금 파동 세기가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한 건 사실인데요. 이제 사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100%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이 어깨라는 거에 대해선 저는 한 90% 정도는 한 95% 정도는 저는 좀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지금 뭐 여기가 이제 이게 목표점이 여기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100이라고 치면 저는 못해도 한 90까지는 온 것 같거든요. 지금 90까지는 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 10을 먹으려고 사실 위험하게 레버리지를 써서 조금 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뭐 설사 이제 조금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 충분히 여기가 그냥 지금 100인 단계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둘 다 가능할 때 뭐 굳이 큰 이익을 아니더라도 좀 약간 좀 안전하게 하시는 게 뭐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다만 뭐 보시면은 이게 뭐 과거 뭐 닷컴 버블 때 뭐 한번 보시더라도 뭐 2008년도나 뭐 닷컴 버블 때를 한번 보더라도 이게 보시면은 이게 이때도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닷컴 버블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V자로 잠시만요. 이게 꺼졌구나. 이거 같은 경우에 보시더라도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한 번에 하락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좀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했던 분들은 뭐 이 정도는 조금 약간 버리실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만큼의 손해는 보지 않았을 거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하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좀 뭔가 이제 깨지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좀 매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이게 3주봉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뭐 전환선 깨질 때 뭐 일부 매도하셨으면 다시 이제 전환선 돌파할 때 또 매수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다시 그러다 이제 전환선 깨지면 일부 매도하고, 그냥 뭐 기준선 깨지면 일부 매도하고, 뭐 기준선 깨지면 이제 사실 전량 매도를 해야 되겠죠. 뭐 전량 매도를 했으면 뭐 적어도 여기서 한 여기까지는 이제 먹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한 이 정도까지는 먹을 수 있었겠죠.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고 갔을 때 여기까지 이제 떨어져서 좀 마음고생을 이렇게 몇 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주봉이라서 이제 좀 약간 늦게 반응이 되고 있지만 뭐 실제로 주봉이나 그냥 일봉으로만 대응을 하셨어도 뭐 크게 뭐 사실 손실은 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냥 약간 욕심은 비우고 그냥 약간 추세의 흐름을 그냥 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파생이나 레버리지를 하는 상품은 정말 기민하게 조금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뭐 지금은 어깨 이상은 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는 걸 뭐 먹긴 하더라도 무리하지 않기를 조금 저는 추천을 드리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